꿈을 이제 이루고 형사로 출발을 하셨을 때 또 그때 마음은 또 어떠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그때는 뭐 싸구리 다 잡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막다 올라. 지나가다가 내가 딱 보면은 아 너 놈 이리 와 그냥 형사에 들어가셔가지고 1년에 적응하는 기간들을 많이 거치시고 강력계, 마약계, 뭐 조직 폭력계 이렇게 계셨는데 처음 배정받은 곳이 강력계입니까? 이제 강남경찰서 강력 6팀으로 강력 내가 갔었지. 나랑 같은 팀에 근무했던 선배들도 다 서울에서는 경찰이나 뭐 그런 좀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또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근데 또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뭐 징계도 먹고 징계 먹고 교통순찰로 발령 나가시고 있어 까고 잡아가지고 그냥 야 이게 경찰이 진짜 힘들더라고. 군인이나 경찰 특공대는 네.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 네, 있죠. 이거는 구분이 안 돼. 근데 내가 갈아내야 되고. 그걸 가려내야 하고 내가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잖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법률적인 내 지식이 좀 약간 부족했던 점들 하고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지. 영화에서 보면은 공공의적에서 강철중이 새로운 반장이 딱 서랍을 여니까 그 모나미 볼펜에 한자로 떼굴떼굴떼굴 불러오는 그 장면이 네. 딱 나오거든. 네. 뭐 서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영화에서 보면은 형사는 냅다 뛰어갖고 막 까고 잡아가지고 그냥 네네네. 너지 그거잖아. 그랬다가 죽는 거야. 이게 서리를 주게 하는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지. 현실은 달랐다. 그렇지.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지. 이게 되게 똑똑해야 하거든. 눈치도 빠르야 하고. 그 많은 것들을 딱 갖춰야 진정한 형사로 그렇지. 거듭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이제 영화에서 보던 모습의 형사를 생각하고 가셨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부터 조금 부족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형사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 형사로서 한 10년 이상? 형사들 보면은 조장, 조원 이렇게 2인 1조로 네네네네. 이렇게 주로 다니는데 이제 조장 정도 됐을 때의 그 모습이야 그게. 조원들은 항상 조서 작성하고 조서 작성하고 쫄병 때 내가 조원, 갖춰야 조원. 쫄병 때 갖춰야 할 내가 내 역량을 내가 갖추지 역량. 못했던 거지.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3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거의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때는 군인과 경찰 신분으로 계실 때 뭔가 달랐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마음가짐이라던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나의 수의이기도 하다라는 말. 그런 같은 또 제복을 입고 있는 이제 경찰관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좀 약간 다른 거는 군인들은 그래도 좀 더 순수한 것 같아. 피해 식별이 명확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순수할 수도 있죠. 순수하지. 생활에 있어서. 근데 이제 경찰은 직업 정신이나 사명감이 없으면은 오염이 될 수 있어. 형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과 불법의 어떤 그 경계를 이렇게 오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때에 따라서는 범죄자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과정이 좀 약간 있을 때가, 네. 그런 것들이 있어. 왜냐면 또 내가 또 잡고자 하는 또 그런 또 욕구가 강해지거든. 이 사건을 깊이 파면 팔수록 그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때는 당연히 내가 형사인데 뭐가 문제야 싶었는데 지금의 생각을 해보니까 위험했구나. 위험했구나. 건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랬던 것도 같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한다 이거지. 형사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 옷을 벗을 수 있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과 악으로 뭐 구분 짓는다기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만들어 놓는 법에 따라서 범죄와 합법 그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어떤 그런 준법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무뎌지는 감이 없잖아.
생기거든.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를 해야 하는 거지. 아, 어. 근데 정말 무뎌지겠네요. 그냥 좀, 계속 그런 걸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큰 일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뭐 그치.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지.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러지. 거죠. 나는 형사인데 이걸 잡기 위함이다라고 그러지. 자기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런 부분에서 군인과 경찰은 또 다른 힘듦이 너무나 크게 존재를 하네. 그럼 선배님은 뭐 어디 계실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다 똑같이 힘드셨겠지만. 형사는 다 힘들어, 그냥. 우리 경찰에서도 3D 업종이거든. 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또 형사를 안 하려고 해. 생활도 불규칙하고 밤에 또 움직이라는 경우도 많고 또 뭐 큰 사건이 관내에 생긴다고 그러면은 막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고 형사라는 업무 자체가 좀 별도인데 약간 그런 개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장이나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형사를 많이 의존을 해.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 형사 인력들을 또 형사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되게 단순무식해 하거든. 돌리 앞으로! 일단 뭐 좀 약간 그런 개념이 좀 강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토도 달고 뭐 네네네. 이거는 되네 안 되네 하고 그러는데 일단 형사는 고 하면은 그냥 막 가니까. 아,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지. 때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지. 냅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지. 누구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경찰 형사로서 계시면서 강력계, 마약계, 조직폭력계 누가 들어도 와, 이 글자만 보더라도 포스가 빵빵빵 하거든요.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있을까요, 형님? 재미난 에피소드? 네, 그냥 뭐 글쎄. 아니면 좀 위험했던 순간. 재미난 에피소드 뭐 그냥 뭐 우리 뭐 형사들끼리 족구하다가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갔는데 저쪽으로 막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막 그 인근을 막 뛰어다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러 갔지. 네. 아니 잡으러 갔다기보다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지구대 신고가 떨어져가지고 지구대에서 나가서 이제 탐문을 해보고 하니까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네, 의심이 된다고 해갖고 이제 우리 마약반에 전화가 온 거야.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왔고 이제 탐색을 하는데 어떤 놈이 저기서 빤스만 입고 막 뛰어가더라고. 하고 아 저놈인 거야. 인상착의가 차기가 딱 빤스만 입고. 냅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지. 야 근데 한 3시간을 쫓아다녔어. 안 잡혔나 보네요. 내가 그래도 특공대 출신으로 내가 2km를 내가 최고 기록이 6분 40초에도 뛰었고 뭐 내가 마라톤 풀코스 뭐 100km 울트라 마라톤도 막 나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와 막 미치겠는 거야. 쫓아가는데 빤스만 입고 막 강남을 막 계속 쫓아갔지. 하고 잡았어. 근데 임마가 이제 약에 취하면은 약쟁이들이 자기 그 삘이 있어. 누가 자기를 잡으러 쫓아온다고 밤새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이게 뭔가 꽂히는 게 있어. 그럼 그거 한다고 하고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일단 그 사람의 어떤 신변 안전 차원에서도 이제 경찰 직무법상 이제 서로 데리고 왔지. 네네. 근데 딱 보니까 약을 한 것도 같아. 입 마름 형태랑 그런 것들이 있거든. 어떤 증상들.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줌 이제 네네네. 간이 시약 검사 이제 그걸 해보니까 맞더라고. 야 네. 그거 잡으러 다니면서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재역 그 사거리에서 사시미 든 놈하고 그 이제 마약범 이제 네네. 잡다가 마약을 한 상태로 사시면 누구? 아니 그 유통하는 놈이었지. 운반책. 그 타시방에서 막 사시미 꺼내가지고 딱 거지는 거 이제 잡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뒹굴고 이제 막 거기서 차 안에서요? 그러면 이제 그 차가 가는 걸 잡은 겁니까? 이제 정보원한테 네네. 이제 그거를 받고 네. 거기에 있다라는 걸 딱 연락을 받고 이제 우리가 걸로 이제 바로 날라갔지. 네. 그러면서 거기를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차가 딱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2대로 이제 다시 또 한 바퀴 돌아가고 오면서 앞뒤 막. 앞뒤 옆으로 이제 탁 막아놓고 착 세우면서 이제 바로 이제 문을 탁 열고 막 유리창 깨고 이제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사시미를 딱 꺼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이제 막 그 안에서 막 뒹굴고 하다가는 이제 막 그런 뭐 격투도 있고 뭐. 안 다치셨습니까? 다치진 않았지. 역시. 근데 하도 완강하게 네네네. 엄마가 저항을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막 성질이 막 나는 거야. 제압을 하기가 힘드니까 엄청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력적으로 가해야 제압이 빠르게 되는데. 그치. 근데 할 그리고 수는 더군다나 없잖아요. 이차 안에서 아니니까. 같이 뒹구니까. 열이 다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쉽게 이제 제압도 안 된 상태에서 끝까지 그렇게 막 버티고 저항하고 하니까 근근히 이제 제압은 딱 했는데 내 얼굴에다 침을 팍 뱉는 거야. 성질 나가지고 뒷대기를 하고 시원하게. 근데 진짜 많은 일이 있으셨겠네요. 근데 뭐 그 한신포차 그 골목에서 그 칼 들고 또 설치는 놈 그거 한 것도 있고 뭐. 야, 그 사람들 막 쳐다보고 있는데 경찰관들은 지금 순찰차 그 노년지구대 순찰차가 몇 대 와 있는데 선뜻 누가 네, 그거 하질 못하지. 네네. 그렇다고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 보고 있는데 뭐 그냥 냅다 뭐 총으로 뭐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막 말로 막 지리멸렬하게 이제 막 그렇게 막 실갱이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일단 던져야겠다 싶더라고. 주위에 이제 와 있던 이제 경찰관들한테 좀 물리라고 해가지고 네네. 막 물리라고 막 하고 그래서 약간 시선을 잠깐 돌리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시선을 착 돌릴 때 딱 갖고 이제 덮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제압을 다 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좀 인생 실전이다. 강남경찰서에서 체포조 하면은 또 전재영이었지. 리스펙합니다 진짜. 그럼 형사 생활을 하시면서 준법 정신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벼워질 수 있고 쉬워질 수 있다고 엄청 그 경계선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조금 험한 곳에 몸담으시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아차 싶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선배님? 형사를 하다 보면은 정보가 없으면은 어떤 사건의 수사를 한다든지 숨어져 있는 그 음지에 있는 범죄자를 잡는다는 거는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렇잖아. 자그마한 실마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실마리만 갖고도 쉽지 안 돼. 않고 왜냐면 그게 끊기거든. 계속 실타래처럼 뭔가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아니면은 그런 고급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 절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는 그런 유대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 때로는 뭐 술도 한잔 해야 하고, 때로는 뭐 밥도 먹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뭐 여기 양평인데 오라고. 왜냐면 금마는 또 자기 가부다시 하고 싶거든. 나 이런 형사가 나 뒤에 있어.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싶다니까. 것도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가서 또 연기하는 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또 그래야지만이 뭐 뭔가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사건이 그런 것도 주고. 네, 정보를.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여기에 있는 애들이 또 뭐 보고 그런 쪽에 있다라는 거를 네가 한번 또 간을 봐라 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던지기 그 식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네. 끌어내는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형사들이 또 당하기도 하거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 이게 미끼니까 물어야지. 미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여기서 내가 미끼가 되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미끼로 쓰느냐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평소에 이 사람과의 얼마만큼의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거를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제 또 그러기도 한데 참 그러니까 좀 어려워. 근데 또 거기에 조금 더 잘못 얽히면 문법 정신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쪽으로 더 그렇지. 치우쳐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자기의 본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지. 나의 적을 어쨌든 나의 아군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렵겠네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다 욕심이야.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 욕심에서. 형사들이 가오 빼면 또 시체거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형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참 순수한 사람이야. 자기 진짜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진짜 한 돈 100만 원 던져주고 나머지로 해갖고 자기 수사비 다 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형사로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걸 다 감내를 하는 거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래.
유능한 형사도 좋지만 부드러운 남편, 진짜 달콤한 아빠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겠네. 그렇지 못한 형사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럼 선배님도 그런 남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집사람은 나를 이제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제가 선배님 성격과 스타일을 봐도 뭔가 두 가지를 엄청 동시에 잘하는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맞아. 한 가지 일에 꼽히면 그거밖에 모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날 운전하다가도 옆에서 말 시키면 계속 직진만 해. 옆에서 빠지는데. 그럼 결혼을 언제 하신 겁니까? 결혼은 이제 경호실에 있을 때. 아, 결혼실에 있을 때 결혼하셨구나. 야, 우리 집사람이랑 나하고 8살 차이가 나거든. 근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그때 결혼실에 있으니까 그게 명함이 된 거네요.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하고 하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태권도를 했어. 네네네. 태권도 이제 선수를 이렇게 쭉 해와가지고 뭐 국가대표도 하고 뭐, 네네네. 뭐 이렇게 뭐 각종 뭐 국제대회에서 뭐 메달도 따고 하고 이제 집사람도 경찰로 들어온 거야 특채로. 집사람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네네. 우리 장인어른한테는 좀 눈에 성이 안 찰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청와대 근무한다고 하니까 빡세죠 여기 청와대인데. 그럼 형 러브 스토리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뭔가 살아오신 인생이 너무 드라마 같고 영화 같아가지고 러브 스토리 너무 궁금합니다.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첫 만남? 네.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니 롯데월드는 아니고 롯데월드 그 지하 잠실역. 우연한 만남입니까? 아니야, 우연한 만남은 아니고. 네. 사실 우리 집사람은 나를 이제 뭐랄까 남자친구? 남편감을 아예 생각도 안 했지. 나한테 아저씨 그랬으니까. 그때 대학을 이제 막 졸업을 했었거든. 그때 집사람이 24살? 그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네. 이제 43기 그 후배 지금 송파서에 근무하는 후배가 있는데 네네. 그 후배가 만남으로 연결을 시켜준 게 아니라 자기 아는 태권도 하는 후배가 네네네. 있는데 경찰을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네. 좀 가르쳐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번 만나보라. 도움을 좀 줘라. 도움을 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난 거지. 도와주러 가신 거네요. 그치. 그럼 도와주러 가셔서 다른 마음이 생기신 건가요? 이게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네. 사실 나도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사람이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없고 만나니까 자꾸 마음이 이제 쓰이더라고. 그렇게 조금씩 연락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남을 갖다가 이제 집사람도 경찰 특공대로 이제 들어온 거지. 네.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경호실에 있었고. 네네. 선배 뭔가 방금 나는 경호실에 있었고 할 때 뭔가 약간 어깨가 나는 경호실. 우리 장인어른이 속았지. 호닥인데. 그러면 그 경찰 특공대를 들어오셨는데 그때 만나고 계실 때 들어오신 겁니까? 내가 이제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만나면서 연애를 하게 된 거지. 내가 네. 딱 보니까 딱히 뭐 준비할 것도 없는 거야. 경찰을 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치, 이제 그때 현역 태권도 선수로 네, 뛰고 네,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경찰 특공대도 이제 시험도 이론 시험도 보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론 시험 없이 이제 체력 테스트하고 뭐 면접 그런 것들만 통과하면은 되는 거였거든. 근데 뭐 다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휴식이다. 쉬어야 된다. 그렇지,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극장도 데리고 가고 영양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막 밥 사 먹이고. 그때 국민은행에 갔던 그 적금손에 깨신 거 아닙니까 또? 아니야. 이제 또 경호실에 가니까 또 수당이 또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 그 펀드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사가 나와요 거기는. 네. 아파트 관사가 나와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 준비가 된 남자. 그렇지.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신한카드하고 경찰하고 협업? 네, 협업. 그게 돼 있어가지고 네. 소속되어 있는 뭐 경찰서면 경찰서, 경찰특공 경찰특공대 그런 카드. 이름이 딱 박혀 있는 카드가 나오거든. 네네. 그 신용카드를 이제 내가 딱 줬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어. 와 이제 돈까지. 근데 한 번도 안 쓰더라고. 받긴 받으셨나 보네요. 그래도. 내가 괜찮아. 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써. 사 사 먹고. 한도가 많았을까요? 한두
한도는 좀 됐지. 오. 한도는 좀 됐는데 일단 써. 일단 써 뭐. 경찰 특공대가 박힌 그 신한 카드. 음. 넌 경찰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일단 경찰 특공대에 있는 카드를 너에게 신용카드를 준다. 아니 나중에 네. 우리 집사람 얘기 주는데 거기에서 넘어왔다더라. 답필요 카드.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 마지막 한 방이 그 이후로는 잠실역이 아니라 네. 롯데 월드에서 만났지 이제. 롯데 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또 해전목마 타시고. 그렇지. 뭐 그런 것도 타고 솜사탕도 먹고. 오빠 무서워요. 괜찮아. 오빠만 믿어.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고 그때가 2005년도니까 그리고 2007년 그 10월 21일 10월 21일.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거든. 네네. 우리는 둘 다 경찰관이니까 경찰의 날에 해야 한다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날짜로 잡았지. 그날. 와. 선배님 멋있습니다. 교무실에 갔을 때 이제 교제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이제 형사로 오신 거네요. 그러면 형사로 계실 때 아까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형수님의 뭐 그런 도움이 있으셨을까요? 집사람이 많이 이해를 해줬지. 내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았고 처음에 이제 형사를 하면서 내가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범죄 수사 편람 뭐 그런 책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작성해놨던 그런 서류들 그걸 그대로 따라서 치고 연습하는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 그러면서 거의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나 장모님이 몇 번 이렇게 뭐 속옷이랑 그런 것도 갖다 주러 온 적도 있고 또 고맙지 뭐. 그러니까 같은 또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해줬었지 집사람이. 이해폭이 훨씬 넓었던 거네요. 그게 고맙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말처럼 그냥. 선배님께서 이제 경찰직을 형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나오신 게 된 계기도 좀 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있으신 거겠네요. 집사람이 그때 이제 웨빙경호대라는 곳에 있었거든. 그 사이카 그거를 타다가 웨빙경호대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어. 경찰청 웨빙경호대.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어 공부를 하는 거가 이제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떨어져 있는데 아이는 사실 아이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서 키워주고 있었어.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그거 하고 나는 나대로 돌아다니고 가족 셋이 떨어져 살았었어. 결혼해놓고도. 그때는 이게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 사실.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열심히 살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냅다 달린 거지. 주변을 볼 틈이 없었던. 네. 어머니도 이제 좀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힘드시고 하니까 딸을 데리고 어차피 영어 공부를 계속 또 하고 해야 하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들어와라 제안을 했지. 그랬더니 집사람도 좋다 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유학비자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거야. 근데 뭐 한 6개월 있다가는 여기 살고 싶다고 그래 버리더라고. 미국에서. 네가 뭐 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절대 우리 집사람 뭐 하고 싶다고 뭐 하면은 뭐 반대를 안 해. 우리 집사람 뭐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할리 883 사가지고 나는 그냥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해 그냥. 너무 멋있어. 물론 이제 집사람도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렇게 막 뭘 요구하고 그런 것도 없고. 또 미국에 한번 이제 휴가를 내서 이제 가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있다 보니까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때 이제 가족이 보이더라고. 아니 내 기억에는 그냥 아기 때 모습만 있었는데 얘가 훌쩍 커버린 거야.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2학년 되고 3학년 돼 있는 모습이 좀 약간 낯설기도 하고 딸아이가 나한테 되게 낯설게 이렇게 안기는 것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이제는 나야 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 문득. 군에서 한 10년, 경찰에서 한 12, 13년 됐지 뭐. 뭘 더해 싶더라고. 누가 박수는 안 쳐줬지만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말처럼 그냥 그래 가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롭게 말도 뭐 문화도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한번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그냥 와, 딱살 돋는다. 그냥 같이 다 그냥 던지고. 와. 그렇게 하신 게 이제 3년 되시는 거죠? 이제 딱 만 3년 됐네. 와. 아, 그래도 선배님 정말 선배님의 군대를 들어가서부터 경찰직을 이제 내려놓는 순간까지의 일생을 듣는데 너무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이 진짜 느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계속 닭살이 돋아가지고 진짜 그냥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절대 드릴 말씀도 없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선배님. 멋지고 훌륭한 분들은 뭐 다 아직 군이건 경찰이건 다 현직에 있는 분들이지. 그건 너무 지나가지 말씀. 나야 뭐 그냥 잠깐 거기에서 그냥 몸을 담고 그냥 잠시 그냥 같이 했던 것 뿐이고, 이제는 뭐 새로운 길을 한번 또 내 나름대로 한번 개척을 해보려고. 이민자의 이 삶이 참. 미국 가서의 선배님의 조금 또 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국 가서 뭐 어떤 준비를 하셨고 또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또 나오게 되시고 뭐 하셨는지. 캐나다에서 1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미국에 들어가서 그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서 그 네. 지역 그 대학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ES 코스가 있는데 그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또는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그 코스가 있어. 영어 코스. 등록해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거기서 이제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었고, 그 이민자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민자의 이 삶이 참 쉽지 않구나. 이 한인들 또는 우리 꼭 한인이 아니더라도 네. 그 이민자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좀 준비가 되면 이제 무사트를 미국에 한번 지불을 지불을 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군에서 또는 경찰에서 몸담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경험해왔던 어떤 그런 내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렇지. 마음에. 왜냐면 또 미국은 총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뭐, 사고가 많으니까. 사고도 많고 뭐 살려면 누구나 다 살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다 음성적으로 다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더라도 어떻게 내가 정당하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내 자신을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고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지켜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또 공유를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으셔서 일단 그 무사트의 미국 지부를 설립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름의 코로나가 빵! 뭐 집사람도 이제 태권도 도장도 지금 다 거기는 지금 스포츠 센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락다운돼 있는 상태거든. 와, 그런 도중에 와주신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시기가 그래도 미국 지부가 그냥 완벽하게 딱 다 설립이 되고 코로나 안 터졌으면은 원래 올 초부터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가 뭔가 조금 더 좋은 곳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쪽 공간에서 이제 또 선배님, 형님의 그런 정신과 그걸 도전하시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하늘이 준 기회인 거지. 어떻게 보면 좀 더 갈고 닦아야 할, 준비해야 할 시간을 더 준 실패해도 돼. 꼭 성공만 할 수 없어.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도 좀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 혹시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실 분들에게 뭔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내가 감히 뭐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일단 용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용기를. 그 용기라는 게 사실 처음에 마음먹기 쉽지 않지. 그렇잖아. 그런데 용기라는 것 자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안 나는 거지. 자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떨구기 위해서는 일단 그냥 냅다 던지는 거지, 거기다가. 내 몸을.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한 것도 좋지만 그렇지. 때로는 한 번 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야 그 자체가 용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내 하나의 뭐 생활 신조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좀 때로는 좌충우돌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그게 꼭 실패가 아니야. 결국엔 살아보니까 그게 다 자산이 돼 있더라고. 결국 나의 인생이니까요. 그렇지.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다음에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 결국 좀 더 성장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지. 실패도 너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실패가 필요한 거야, 반드시. 두려울 필요 없다. 두려울 필요 없어. 그게 다 초석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많은 나를 사람들이 지탱하는. 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니까 그래,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 하는 거야. 실패를 해도 돼. 그렇지, 실패해도 돼. 꼭 성공만 할 수 없어.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그런 거 같더라고. 유명한 뭐 강사도 아니고 뭐 멋진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실패 또한 나의 스승이 되어 있더라고. 그 실패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도전에 앞서서 어떤 결정에 앞서서 뭔가 결정을 못하고 조금 갈팡질팡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실패를 해도 뭐 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의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실패 자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역시. 아니. 와. 야, 그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일목요연히 역시 H냐. 와. 내공이. 형님의 이 수많은 도전을 또 옆에서 응원을 하시고 또 형님의 가는 길을 늘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또 우리 형수님, 혹시 또 이 자리를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벌써부터 부끄러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말보다 행동해야 하는데, 앞서야 하는데, 이거 말로 하려니까 이거 참 행동으로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여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금까지 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더 성장하는 아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양놈이라고 욕하지 않고 사람들과 더 동화되어 가지고 그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할게.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저는 진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또 선배님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이렇게나 됐습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 얘기를 너무 저희가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또 오늘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또 선배님의 또 앞으로의 도전 늘 저희 미션 파서블 팀 그리고 우리 요원님들께서 같이 꼭 응원을 하고, 앞으로 도전하시는 일,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도 꼭 파이팅 하시고, 선배님이 좀 더 아까 성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도 기감이 되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오아시스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아시스에서는 이렇게 우리 선배님과 함께 또 많은 대화를 이어가고 많은 시간을 가져봤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끝내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는 미국으로 가서 사격을 할 거거든요. 또 우리 선배님 에이전트 오님을 한번 찾아뵙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추억들을 쌓고 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찾아뵙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요. 또 우리 에이전트 오님의 미국 라이프를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 에이전트 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영웅은 역사를 만들고 호걸은 뭐 야사를 만든다고 제 나름대로 저의 역사를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사실 뭐 이거는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뭐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야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한테나 자기 자신한테는 역사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야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도전을 주저하거나 그렇다면은 뭐 그런 거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거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은 그냥 바로 지금 바로 뭔가를 그냥 도전이라는 거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시작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또 다른 거 그냥 또 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요원님들은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요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